제가 일하고 있는 특성상 뉴욕에 있고 파리에 있고 런던에 있고 아프리카에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돌아다니는 삶을 살지는 않았고요. 저는 저기 아주 남쪽 지방에 있는 지방 출생이에요.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낸 다음에 대학교도 경북 포항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대학을 갑니다. 문제는 제 인생에서 거기서 저의 시련이 시작되는데요. 그 아주 듣보잡인 그 대학교의 슬로건이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자.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가가 그 대학교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슬로건을 접했을 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경쟁사회에 혼자 밥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 이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대학을 1학년, 2학년, 3학년 다니다 보니까 세뇌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4년 때쯤에 그래 내가 진짜 이 대학을 졸업해봐라, 이 대학만 졸업하면 이 부조리한 세상, 불평등한 세상 내가 다 변화시킬 거야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간 데가 군대예요. 군대는 체제방이라는 게 같습니다. 군대를 일찍 안 가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장교로 군대를 가는데요. 제가 근무한 곳 사진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보시는 분이 다 북한입니다. 그래서 바로 북한 앞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이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근데 이곳에 가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 와이파이가 전혀 될 리가 없고요. 그리고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말 그대로 세상과 고립된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독특한 상상, 엉뚱한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내가 이곳에 Virtual University, 가상의 대학을 세우겠다는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학을 세우니까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수업들을 수십 가지를 그냥 상상을 펼치면서 만드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상상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리더십, 자기개발, 긍정의 힘, 국제적 인재가 되는 법, 수업들을 만들고 교수들도 최고의 교수들을 임명합니다. 예를 들면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지코레 회장을 하셨고 인천국제공항 회장님이신 이철 회장님을 다 앉혀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알거든요. 그리고 긍정의 힘에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조엘 오스틴, 그 다음에 국제적 인재가 되는 법에는 세계무역센터의 수석 부총재가 한국계 사람이에요. 데이비드 리. 그리고 미국에서 상원의원 된 최초 아시아인이 일본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입니다. 폴스틴.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들 필라코리아 윤윤수 회장님부터 해서 교수들을 임명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제가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교수 초빙 편지예요. 근데 문제는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종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군인은 매일 아침 우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우유를 가만히 보니까 우유 곽이 종이인 거예요. 유레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우유를 마신 다음에 우유 곽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잘라서 펼쳐서 말린 다음에 그 안에다가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전방에 있는 누구누구인데 여기는 인터넷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되고 세상과 뚝 단절되어 있지만 저는 당신과 저는 회장님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열정 있는 청년입니다. 이 열정 있는 청년이 세운 열정의 대학, 우유곽 대학의 교수님이 되어주세요라고 교수 초빙 편지를 쓰는데 우유곽에다 편지를 쓴다고 대학교 이름이 우유곽 대학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 그게 얼마나 진지했냐면 대학 로고도 만들었습니다. 이 대학의 교수님이 되어주세요. 이 대학의 교수님이 되어준 거 매우 간단합니다. 저를 20분간만 만나주세요. 저를 20분간만 만나주시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당신에게 부탁할 겁니다. 왜? 이 주제를 당신이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만나서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편지를 한 장, 두 장 열심히 적기 시작하는데 저기 위에 있는 높으신 장교님께 딱 걸렸어요. 새벽에 적다가 걸렸는데 그분이 편지를 보시는데 내용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내가 대학 총장이네, 만나달라 이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보시더니 특별한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장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분이 화가 나셔가지고 저보다 높은 선배 장교한테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이야, 채영환이랑 새로운 장교가 왔는데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고 말이야 하면서 이제부터 채영환 장교 절대 혼자 한심하게 하지 말고 절대 밥 혼자 먹게 하지 말고 내가 뭔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으니까 너희들 좀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자살을 안 하도록 너희들이 매일 아침 우유를 마시는데 우유곽 절대 버리지 말고 애를 다 줘라. 그래서 제가 하루에 10몇 장의 우유곽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몇 개월 동안 쓰기 시작합니다. 100장 넘게 적었어요. 이 부생활의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열심히 적는데 그 100장 적은 것을 나중에 다 보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분들을 전부 다 만났어요. 우유곽에 쓴 편지입니다. 열심히 적었거든요. 이것들을 보내기 시작했을 때 이제 배우 안상기 씨, 이분이 세계무역센터의 데이비드 리 수석 부총재님, 그 다음에 지금은 서울시장님이시죠. 그리고 굉장히 조엘 오스틴 이 사진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게 우유곽이에요. 당원도 축해 보여요. 그
다음에 이분이 폴스틴 상원의원,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 이철 회장님이십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서 결국 제가 우익과대학이라는 책을 낼 수가 있었어요. 제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이 책을 제가 내기 위해서 4개월 동안 전 세계를 투어하면서 가장 좋았던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냐면 어떤 그런 유명한 분들을 만나는 것도 좋았지만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의 만남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한 손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이 있는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그들을 만나는데 너무 가슴이 뛴다. 나는 한국에 가자마자 바로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야겠다. 왜? 세상을 변화시킬 회사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 멋진 청년들을 네트워킹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회사. 저는 이 회사 이름을 성경에서 가져온 겨자나무, 엠출이라는 이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 로고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꼭지점들이 보실 텐데 이 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청년들입니다. 이 멋진 청년들이 아주 작은 씨앗 같지만 이들이 네트워킹 되면 풀보다 커서 큰 나무가 돼서 전 세계가 이 나무를 보고 어떤 힘을 얻거나 희망을 얻을 수 있겠다는 것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뉴욕에 이 회사 비영리 회사라는 엠출을 세우긴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돈이 없었어요. 이게 비영리 회사지만 회사를 세우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엔 가진 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할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회사를 세울 사람 했을 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괜찮았어요. 세 번째가 더 큰 문제인데 제가 미국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비영리 회사를 세우려면 반드시 미국 사람만 세울 수가 있어요. 저는 신분 자체가 그들이 볼 때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가서 회사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반대가 당연히 있죠. 결혼은 점점 더 멀어져가지고 막연하죠. 안정적이지 않죠. 주위 시선이 이상하죠. 너무나 생각해야 될 복잡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젊은 날의 특권. 그래, 일단 뉴욕으로 가보자. 그래서 저는 있는 돈 없는 돈을 긁어 모아서 바로 뉴욕행 티켓을 끊어서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에 가자마자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분이 되는 사람들을 막 만나서 그 엠추리 로고를 하나 딱 내밀어요. 내밀고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회사를 세우고 싶은데 돈도 없고 신분도 안 된다. 하지만 당신은 되니 당신의 회사를 세워주시오. 하고 수십 명의 사람들 수개월 동안 만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제가 나중에는 차비가 부족하니까 2시간, 3시간 되는 거리는 항상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한 뉴요커들보다 맨하탄 지리를 굉장히 잘 알아요. 걸어 다녔거든요. 감사한 거는 시간이 일정 지나서 3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 우리 신분을 보장을 해서 이 회사를 세우겠다 해서 회사가 실제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엠추아 회사가 세워지자마자 첫 번째 한 프로젝트가 브러쉬 with hope, 희망의 브러쉬, 그림 그리기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미국과 뉴욕의 그 파리에 가서 미술가와 디자이너들을 만났어요. 그들을 만나면 얘기합니다. 자, 우리 미술가와 디자이너 여러분들, 우리 이번 여름에 아프리카를 갑시다. 하면 그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우리가 왜 아프리카를 가나요? 당신은 미술가와 디자이너들이기 때문에 색깔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를 가서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미술 교육을 합시다. 하면 더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인데 웬 예술 교육이냐? 그건 안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때 제가 대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로 가야 됩니다. 왜? 하루에 밥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이라고 꿈과 희망을 가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이들에게 붓을 지워주고 그림을 그리게 했을 때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줍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재밌는 것은 이 말에 25명의 청년이 모였습니다. 다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제가 딱 예산을 짜보는데 이 프로젝트를 한번 시행하는데 한국 돈으로 2,300만 원, 달러로 2만 불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또 뉴욕에서 조금 돈 있어 보이시는 분들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분들한테 아프리카의 꿈과 희망을 하면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다니기 시작해요. 1개월, 2개월 이야기했는데 매우 젊은 뉴욕 2세 사업가가 저한테 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당신 그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한테 수표를 내밀어요. 그 수표에 정확히 2만 불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시행되게 되는데 제가 회사의 대표잖아요. 받을 때는 굉장히 쿨하게 받았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런 수표를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났거든요. 찍은 사진이에요. 2만 불. 불가능하다 했는데 청년이니까 한번 부딪혀보자. 나가니까 이런 길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뉴욕에서 알트 앤 에듀케이션을 전공한 친구가 아프리카인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짜고 파리에서 알트 앤 테라피를 전공한 분이 또 커리큘럼을 짰어요. 이 두 분이 계속 회의를 한 다음에 아주 좋은 미술 커리큘럼이 나왔습니다. 이 커리큘럼을 들고 아프리카에 갔는데요. 궁금했어요. 아프리카 애들이 과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이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붓을 지워줬는데 놀라운 거예요.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뉴욕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그림 가해하던 미술가가 아프리카로 왔는데요. 아프리카에서 한 2, 3일 있다 보니까 뉴욕에 있는 애들보다 아프리카 애들이 그림을 더 잘 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마 이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진국의 아이들은 그 붓을 지워주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림을 이렇게 이쁘게 그리려고 한대요. 그 프레임, 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 애들은 그런 프레임, 틀이 없습니다. 붓을 지워주면 속에 있는 마음이 이 싱크로율이 100%예요. 붓에 전달되는데요.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아이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마치 현대미술의 잭슨 폴록 그림처럼 아이들이 추상화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예, 이런 색감. 우리는 초록색을 준 적이 없거든요. 파란색, 노란색, 흰색, 빨간색. 근데 이 네 가지 색깔로 수천 가지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색깔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네. 이런 색감. 네. 이렇게 그림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젝트 이름 기억나세요? 브러쉬 윗 희망의 그림 그리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쭉 가르친 다음에 아이들한테 마지막 날 이야기합니다. 자, 아프리카 아이들아, 너희들이 그림을 쭉 배웠는데 오늘 마지막 그림의 주제는 호프, 희망이다. 희망하면 떠오르는 것들 마음껏 그림을 그려봐라. 근데 아이들이 희망 하더니 막 그림을 그려요. 제가 두 가지 그림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12살짜리 마셀리나 아이가 그린 그림인데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너 이거 도대체 이게 뭐가 희망이니? 물어보니까 이게 책을 그린 거야. 아이가 얘기하는 것이 선생님, 제 희망은, 제 꿈은 글을 읽는 거예요. 저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물어봤죠. 아니 넌 12살인데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왜 글을 못 읽니? 물어보니까 얘는 선생님, 저는 학교를 오늘 이번에 처음 와본 거예요. 네,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와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글을 너무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기특해서 물어봅니다. 너는 왜 계속 글을 배워서 책을 읽고 싶니? 이 친구가 대답해요. 선생님, 저는 책을 많이 읽어서 당신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와, 너 진짜 기특하다. 그럼 넌 선생님이 왜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데 얘가 순간 멈칫합니다. 가만히 있더니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처럼 글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글을 가르쳐주는 게 자기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깜짝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짠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딱 다가갔을 때 자, 얘들아, 외국인 선생님이 왔는데 어떤 느낌이야? 어떤 생각이야? 막 물어보면 애들이 딱 경직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우리 처음에는 얘네들이 우리를 좀 경계하는가 보다, 싫어하는가 보다 싶었는데 조금 친해진 다음에 물어보니까 얘네들이 그런 질문을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떠한지, 내 느낌이 어떠한지. 그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할 줄 몰랐던 거예요. 언어가 서로 같은 언어를 쓰지 않으니까 언어 전달력은 확실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붓을 지어주면요, 속에 있는 아무도 몰랐던 꿈과 희망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루이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던 아이의 그림인데요. 이 친구는 11살인데 첫날부터 모든 뉴욕과 파리에서 미술가 선생님들이 얘는 아프리카 그림 천재다라고 불렀던 아이예요. 그래서 얘가 아프리카 피카소였는데 이 친구가 마지막 날에 자기는 희망을 주제로 그림을 안 그리겠대요. 다른 생각이 있대요. 그래서 너는 너의 뜻대로 한번 그려봐라 그랬는데 아주 성의 없게 세 줄만 딱 그려놨어요. 뜻을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해요. 제일 위에 있는 짙은 파란색은 자기의 어두웠던 과거를 뜻한대요. 자기 너무 인생이 힘들었대요. 11살짜리가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짙은 파란색을 어두운 과거를 뜻하는 라인을 그린 거예요. 중간에 초록색은 지금 그림 배우는 게 너무 행복해서 초록색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란색을 그렸는데요. 이 노란색은 앞으로의 자기의 밝은 미래래요. 이 그림의 제목은 My Life입니다. 나의 삶. 세 가지 색깔로 자기의 삶을 표현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아프리카 아이들이 노란색을 쓸 때는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아이들은 노란색이 최고의 색깔입니다. 황금을 뜻하기도 하고 어떤 달달한 과일, 망고를 뜻하기 때문에 애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나 어떤 궁극의 색깔, 최고의 색깔은 노란색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의 미래는 노랗다는 거예요. 그림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게 저희한테 다가와서 그 그림을 그대로 들고 뉴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전시회를 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희망 이야기.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대 사회와 현대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공허하고 허무할 때가 있잖아요. 희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시회 왔는데 저기 멀리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희망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우리한테 다가오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힐링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뉴욕 사람들이 와서 전시회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림 그리는 현장인데요. 저는 이 사진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면 중앙에 있는 아이가 마치 우리 어머님 명절 때마다 분양하실 때 포즈인데요. 네, 아이들의 밝은 표정. 종이를 안 주면 얼굴에다 그림을 그려요. 틀이 없습니다. 설정 사진이고요. 이게 뉴욕에서 전시회, 첼시에서 할 때 전시회 포스터였습니다. 루이 그림 기억나시죠? 이게 우리 전시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오세요. 아프리카의 희망을 보세요. 그래서 이 그림을 주제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이 전시회장을 빌렸는데요. 이 전시회가 지금 2배 되는 크기를 빌렸는데 뉴욕 첼시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비쌌어요. 그래서 무조건 부딪혔죠. 왜냐하면 여기 하루 빌렸는데 렌트비가 300만 원이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전시했으니까 2,100만 원이었습니다. 무조건 부딪히기로 했어요. 근데 이 미국의 이 갤러리의 주인인 미국 아줌마가 저희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저희가요 일주일 동안 110만 원만 냈습니다. 2,100만 원인데 110만 원에 우리가 전시회를 아주 좋은 곳에서 할 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마치 겨울에 유니클로 히트텍 세일하는 것도 아니고 뉴욕에서 모여는 거예요. 네, 많은 뉴요커들이 그림을 보고 아프리카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그것들을 먹으면서 서로 그림을 감상합니다. 이 사람은 맨하탄에만 그 사무실 6개 가지고 있는 매우 큰 인도계 부자인데요.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그냥 왔다고 갔어요. 사진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기 영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게요.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패션 디자인 프로젝트였어요. 뉴욕의 팔슨저랑 FIT, 런던의 세인트 마틴, 파리 의상조합이라는 좋은 패션 스쿨 나온 디자이너들을 우리가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가서 젊은 여성들에게 패션 디자인 교육을 시작합니다. 어떤 기부받는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 스스로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옷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우리가 궁금했어요. 과연 아프리카 여성들이 창의적일까? 손재주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첫날 수업이 어떤 비주와 액세서리를 들고 가서 쫙 나눠준 다음에 이름표를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기를 원했어요. 과연 잘 만들 수 있을까 싶었는데 와, 처음 만져보는 액세서리들로 자기 이름표를 만드는데 너무 이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구나. 이 아프리카 민족에게는 특별한 창조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 창조력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패션 디자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좋은 국립대학교에서 한 강의실을 대여해줘서 함께 사용했고요. 이렇게 천으로 매듭법들을 알려줘서 어떤 두건으로 활용할 수 있고 옷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걸 알려줬고요. 최고 좋았던 수업이 다행이라는 염색법 수업이었습니다. 이걸 미국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준비해서 가져왔는데요. 이들이 이제 과장에서 표현하기를 염색약을 미국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아프리카 여성의 손을 닿으면 그 염색약 색깔이 변한대요. 그만큼 색깔에 대한 감각이 탁월해서 그들이 너무나 이쁜 색깔을 뽑아내는 거예요. 딱 봐도 아프리카 같지 않나요? 그들만의 고유의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패션쇼를 열어줬어요. 19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엠츄리가 하는 일들이 어떤 디자이너나 패션이나 미술가들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다양한 젊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제가 뉴욕에 있다 보면 그 월스트리트 월가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금융권 하시는 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유는 나는 미술에 대한 재능도 없고 음악에 대한 재능도 없다. 하지만 내가 가진 재능은 숫자다. 나는 10년 넘게 숫자만 계산해왔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요. 자신의 재능을 회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달러를 아프리카 돈으로 유럽 돈을 유로화를 아프리카 돈을 바꿔서 10원의 오차도 없이 명확하게 장부를 기입하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우리가 어떤 세금 보고나 감사를 받을 때 매우 정직하고 깨끗하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뉴욕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한 친구가 왔어요. 언론학을 공부한 친구가 와서 매일매일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전시가 될 때 딱 정리해서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언론사들이 와서 취재하기 시작해요. 요리를 전공한 친구 와서 요리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고 자기의 재능은 요리다. 그래서 막 하고 다큐멘터리를 전공한 친구가 와서 이렇게 촬영하고 다양한 친구들이 와서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을 봤을 때 바이올린 연주한 친구 보셨나요? 아이들한테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왔는데 사실은 그 친구의 바이올린이 억대 바이올린이에요. 굉장히 비싼 바이올린이거든요. 그 친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자기 바이올린은 연주이기 때문에 못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저렴한 100만원, 200만원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오게 됐는데 이분이 아프리카 오실 때 실제 자기 바이올린을 들고 왔어요. 여쭤보니까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최고의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습도나 여러 가지 좀 체안의 문제가 있는데 그 바이올린을 들고 와서 하루에 8시간씩 아프리카 아이들에서 연주를 해줬습니다. 그 연주 외의 시간은 그분이 바이올린을 잡고 덜덜 떨고 계세요. 불안하신 거예요. 되게 비싼 거잖아요. 그리고 영상에 보면 치과 의사 한 명이 나오는데요. 그 친구는 하버드 치대를 수석 졸업한 훌륭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우리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된 이유는 저희 프로젝트 이름이 브러쉬 톱이잖아요. 희망의 붓질인데 브러쉬를 칫솔로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희망의 칫솔로 해가지고 저희 프로젝트에 조인했는데 그 대학이 생각보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치아과 칫솔을 수백 개를 가지고 와서 정말 중요한 구강 부분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친구들이 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함께 나눠보자. 물고기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함께 공유해보자.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젊으신 분들은 취직도 고민해야 되고 경쟁사회에서 경쟁에 살아남아야 되는 것들 많이 고민하는데 이 어려운 사회일수록 우리는 청년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특권은요, 야, 너 최전방에 갔지? 군인이지? 군대는 젊음을 썩히는 곳이야. 가만히 있어. 라는 곳에서 내가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봐야겠다. 청년의 특권이에요. 야, 너는 미국 신분도 안 가지고 있고 돈도 없고 함께 일할 사람도 있는데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살겠냐? 불가능하다. 라는 사회 편견 속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나가보지 않을까가 청년의 특권이에요.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나와 같은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는 게 나의 희망이다 라는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청년의 특권입니다. 나의 과거 너무 힘들었는데 제 미래는 이제 밝아요 라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 게 청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의 특권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청년의 특권을 나눠보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곳에 희망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 젊은 날에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가까운 주위에 그리고 세상의 많은 곳에 나눴을 때 이 세상은 좀 더 밝아지고 풍요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